반갑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진실의 이면을 파헤치는 채널 코인100%의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 날짜가 2026년 1월 27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점심 식사는 입에 좀 맞으셨습니까? 저는 아까 점심 먹고 소화도 시킬 겸 잠시 밖에 나갔다 왔는데 날씨가 참 묘합니다. 춥기도 하고 하늘은 잔뜩 찌푸려서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마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경제 상황, 투자시장 분위기랑 어쩌면 이렇게 똑 닮았나 싶어서 쓴웃음이 났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나 유튜브 보시면은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니, 어제는 전쟁 난다고 난리를 치더니 오늘은 또 괜찮다고 하고 내일은 또 나라가 망한다고 하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 드시죠? 아마 밤잠 설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내 피 같은 돈이 들어가 있는데 시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롤러코스터를 타니 그 심정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프닝부터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만 던지겠습니다. 이 모든 혼란스러운 뉴스들, 전쟁 위기, 셧다운 공포 규제 이야기, 과연 이 모든 게 정말 우연히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걸까요? 저는 단언컨대 금융시장에 우연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차트, 매일 쏟아지는 뉴스 헤드라인, 심지어 공포지수까지 이 모든 것은 무대 뒤편에 있는 거대한 설계자들이 치밀하게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한편의 연극일 수 있습니다. 대중들이 공포에 질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주머니를 닫을 때 혹은 손절하고 시장을 떠날 때 무대 뒤편에 누군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헐값에 나온 자산들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앵커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신문 기사 행간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속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커피 한 잔 딱 타오셔서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주식 시장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위적으로 살포된 안개 속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운전하실 때 갑자기 안개가 확 끼면 어떻게 하십니까? 앞차 비상등도 잘 안 보이고 내가 지금 차선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옆에서 차가 튀어나오지는 않을지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죠? 그래서 엑셀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 위에 발을 올린 차에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가 딱 이렇습니다. 비트코인 1억 간다, 2억 간다 해서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웬걸 1월이 다 지나가도록 계좌는 파란불이 들어와서 깜빡거리고 오를만 하면은 악재가 터져서 찬물을 끼얹습니다. 많은 분이 저한테 하소연하십니다. 김 대표, 이거 지금이라도 팔고 도망쳐야겠다 하는 거 아니냐? 남들은 공포에 살 때가 기회라는데 적금 깨서 물타기를 해야 하냐? 하루에도 12번씩 천당과 지옥을 오가실 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봅시다.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도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요? 경제가 진짜 망해서일까요?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어져서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그들이 출발 신호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루하고 공포스러운 횡보장, 이건 여러분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기 위한 일종의 고문입니다. 세력들은 개미들이 배에 너무 많이 타고 있으면 배가 무거워서 멀리 못 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배를 좌우로 심하게 흔들어대는 겁니다. 멀미나고 무서워서 스스로 뛰어내리게 만드는 거죠. 지금 시장이 딱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연막 작전에 속아서 핸들을 놓아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고스란히 세력들의 맛있는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 뼈저리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 세계를 긴장시켰던 이란 사태입니다. 뉴스 보셨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너네 자꾸 까불면 가만 안 둔다 하면서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 앞바다로 보냈다는 소식 말입니다. 항공모함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배 한 척이 아닙니다. 전투기 수십 대를 싣고 떠다니는 거대한 군사기지입니다. 이게 움직였다는 건 나 진짜 뚜껑 열렸다, 전쟁 불사하겠다라는 강력한 신호죠. 이 뉴스가 뜨자마자 시장 반응 어땠습니까? 어제 뉴욕 증시 시작하자마자 다우지수, 나스닥 할 것 없이 파랗게 질려서 곤두박질 쳤습니다.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람들은 아이고 진짜 제3차 대전 나는 거 아니냐? 기름값 폭등하고 경제 다 망가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직전에 이미 월가의 정보 빠른 큰손들은 조용히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오히려 방산주나 안전자산 쪽으로 돈을 옮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전쟁 이야기가 나올 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과 이란, 겉으로는 서로 으르렁거리는 맹수 같지만 사실 이 국제 정세라는 건 철저한 계산과 이익 위에서 움직입니다. 전쟁 공포가 극에 달하면 누가 돈을 법니까?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들이 돈을 벌고 무기 팔아먹는 방산업체들이 돈을 법니다. 그리고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과 코인을 던질 때 현금을 쥐고 있던 거대 금융 세력들은 바닥에서 그 좋은 자산들을 줍줍합니다. 즉 이란 사태는 실제 전쟁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기보다는 시장의 판을 한번 크게 흔들어서 부의 재분배를 일으키기 위한 거대한 헐리우드 액션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 말이 너무 음모론 같으신가요? 그럼 그 다음 상황을 보세요. 하루 만에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장막판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란이 좀 조용해진 것 같다. 당장 대규모 공격을 할 계획은 없다라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습니다. 마치 멱살 잡고 주먹질할 것처럼 굴더니 갑자기 에이 말로 하자 하고 돌아서는 꼴입니다. 그러자 시장은 언제 그래 찢냐는 듯이 휴 다행이다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다시 반등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간보기였습니다. 전쟁 난다고 뻥 한번 쳐보면 개미들이 얼마나 패닉에 빠지나 볼까? 어디까지 가격이 떨어지나 테스트 한번 해볼까? 이거였습니다.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이제 자꾸 늑대다 하고 외쳐서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들거나 혹은 반대로 극도의 공포를 심어주면서 개미들의 심리를 쥐락펴락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비트코인이 전쟁 이슈에 같이 출렁였다고 해서 비트코인도 안전자산이 아니네, 망했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흔들어서 여러분의 물량을 뺏어오기에 가장 좋은 핑계가 바로 전쟁이라는 강력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금 여러분의 공포를 먹고 자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 셧다운 이야기입니다. 요즘 뉴스 틀면 앵무새처럼 반복하죠. 예산안 합의 안 되면 정부 문 닫는다, 경제 마비된다. 이걸 우리 집 상황에 빗대어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가장인 아버지가 어머니랑 부부싸움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에이 나 삐졌어, 생활비 안 줘. 너 내 말 안 들으면 전기세도 안 내고 수도세도 안 낼 거야 하고 방문 걸어 잠그고 들어놓은 꼴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이 돈이 없어서 정부 문을 닫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건 철저한 정치적 쇼입니다. 지금 시장 예측 사이트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 1월 31일까지 셧다운이 발생할 확률을 81%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적이라는 거죠. 정부가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들 월급 안 나오고 각종 인허가, 업무 중단되고 경제지표 발표도 늦어집니다. 모든 게 불투명해지는 깜깜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걸 제일 싫어합니다. 캄캄한 방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하는 어린아이와 같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9만 달러, 10만 달러를 코앞에 두고 자꾸 발목을 잡는 이유, 이 셧다운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못 뛰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누가 이 상황을 가장 즐길까요? 바로 현금을 쥐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시장이 불안해서 주춤거리고 가격이 떨어질 때 그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쇼핑카트를 채웁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를 일부러 지연시키면서 개미들을 태우고 가기 싫어서 시간을 끄는 작전. 이것이 셧다운의 진짜 본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정부 셧다운 위기, 우리가 한두 번 겪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수십 번은 됩니다. 매번 이번엔 진짜 심각하다, 나라 망한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된다 하면서 온갖 겁을 줍니다. 그런데 결말은 항상 어땠습니까? 마감 시간 1분 남겨놓고 혹은 며칠 문 닫았다가 극적으로 타결하고 정치인들끼리 악수하며 웃는 사진 찍습니다. 아주 뻔한, 지겹지도 않은 삼류 드라마 전개죠. 그런데도 왜 시장은 매번 이 뻔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출렁일까요? 세력들이 그걸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진짜 다를 거야 라는 공포심을 교묘하게 심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역사를 알고 시장의 생리를 아는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셧다운 공포가 뉴스를 도배할 때가 바로 대박 앤 세일 기간이라는 것을요. 이제 백화점 명품관에서 50% 세일한다고 하면은 오픈런 하시죠? 줄 서서 사시죠? 그런데 왜 코인 시장, 주식 시장이 세일할 때는 다들 도망가십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겁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누르기를, 손절하고 떠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던진 그 코인 이제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이 다 받아먹습니다. 이 뻔한 수작에 이번에도 또 당하시겠습니까? 이번만큼은 스마트한 개미가 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소름이 좀 돋지 않으십니까? 뉴스가 다 거짓말 같고 세상이 나를 속이는 것 같고 도대체 믿을 놈 하나 없다 싶으시죠? 맞습니다. 대중에게 공개된 뉴스, 포털 사이트 메인에 걸린 기사, 그리고 심지어 지금 보시는 이런 유튜브 영상들, 죄송하지만 이건 이미 후행성 정보입니다. 이미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뒤에 나오는 해설지 같은 거죠. 세력들이 이제 작업 다 끝났으니까 개미들아 이거 보고 따라와라 하고 던져주는 찌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돈이 되는 정보, 요 세력들의 은밀하고 빠른 움직임은 뉴스에 나오기 전에, 차트가 그려지기 전에 포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만을 위한 비밀 아지트, 코인 100% 정보 공유방을 만든 겁니다. 유튜브에서는 말 조심하느라 다 못하는 이야기들, 조금 위험하지만 확실한 정보들, 지금 세력들이 어디 매집 들어갔다, 이 뉴스는 함정인이 피해야 한다 같은 날것의 정보들을 거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 댓글창 제일 위에 제가 고정해둔 파란색 영어 주소 보이시죠? 그게 바로 매트릭스를 탈출하는 빨간 약입니다. 그거 누르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또 돈 내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 채널 걸고 약속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100% 평생 무료입니다. 우리는 개미입니다. 힘없는 개미들이 거대한 세력에게 당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뭉쳐야 합니다. 정보로 무장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십시오.
자, 이제 시선을 돌려 시장 내부에서 꿈틀거리는 진짜 포식자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이 회사는 말이 좋아 IT 기업이지 사실상 비트코인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주에 이 회사가 또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무려 2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00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식욕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전주에는 1조 원 넘게 샀었는데 이번에는 양을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살살 눈치를 보면서 샀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무식하게 시장가로 긁어서 가격을 뻥 튀기지 않고 조용히 밑에서 입 벌리고 받아먹었다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내가 사고 싶은데 가격이 오르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시장 어렵다, 셧다운이다 하는 뉴스가 나오게 내버려두고 공포에 질린 개미들이 던지는 물량을 싼 가격에 줍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평단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들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8만에서 9만 달러 구간이 역사적인 저점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배가 터지도록 채워 넣고 있는 겁니다. 고래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입 속에 있는 걸 꺼내오지는 못할 망정 내 것을 던져주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봐야 합니다. 반면 또 다른 고래인 게임스톱은 아주 수상한 짓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 4억 달러어치, 약 5천억 원어치를 개인 지갑에서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로 싹 옮겼습니다. 여러분, 요 장롱 깊숙이 숨겨뒀던 금송아지를 꺼내서 금은방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면 무슨 뜻입니까? 나 이거 팔아서 현금 만들 거야 라는 뜻이죠. 코인을 거래소로 옮겼다는 건 통상적으로 강력한 매도 신호로 읽힙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장의 개미들은 으악, 게임스톱이 물량 던진다, 폭락 온다 하면서 겁을 먹었죠. 하지만 저는 이게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봅니다. 나 팔 수도 있어. 조심해 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겁먹고 먼저 팔게 만든 다음 가격이 일시적으로 훅 떨어지면 그때 다시 주워 담거나 아니면 아예 팔지 않고 위험용으로만 올려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래들의 전형적인 개미 털기 기술입니다. 실제로 매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공포에 떨게 만들어서 손절하게 만들었다면 그들의 작전은 이미 성공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믿지 마시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자, 비트코인 형님이 앞에서 화려하게 춤을 추며 시선을 끄는 동안 무대 뒤편에서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바로 둘째, 이더리움입니다. 지금 데이터 하나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전 세계 거래소에 남아있는 이더리움 물량이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마트 진열장이 텅텅 비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가 시장에 이더리움이 나오는 족족 싹쓸이해서 자기 개인 금고로 가져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 이거 절대 안 팔아. 아주 오랫동안 묵혀둘 거야 라는 강력한 의지죠.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은 줄을 섰는데 팔 물건이 없으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공급 충격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개미들이 이더리움은 느려 터졌어, 수수료 비싸, 이제 끝났어 하고 욕하고 떠날 때 진짜 부자들은 아무 말 없이 이더리움을 매집해서 시장에서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자, 더 놀라운 건 최근 24시간 동안 이더리움으로 들어온 돈이 무려 3억 8천만 달러, 5천억 원이 넘습니다. 대중들은 비트코인 쳐다보느라 정신없고 밈코인 쫓아다니느라 바쁠 때 진짜 똑똑한 돈, 월가의 스마트머니는 조용히 이더리움으로 이동했습니다. 왜일까요? 비트코인은 이미 덩치가 너무 커져서 개미들도 다 압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최근 가격이 눌려 있어서 대중의 관심 받기죠. 세력들은 항상 대중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작업을 칩니다. 스프링을 손으로 꾹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누를 때는 힘들지만 손을 떼는 순간 튀어오르는 힘은 엄청납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딱 그 극한까지 눌린 스프링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 손을 뗄 타이밍을 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고 이더리움 쳐다보기도 싫다 하고 욕하고 떠나는 바로 그 시점이 그들이 축포를 터뜨리며 가격을 폭발시키는 시점이 될 겁니다. 버스 떠나고 나서 손 흔들어봤자 태워주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부릉부릉 할 때 남들이 안 탈 때 타야 합니다. 규제 이야기, 뉴스에서 지겹게 들리시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을 만든다라고 떠들어댑니다. 정말 순진하게 그 말을 믿으십니까? 시장구조 법안의 진짜 목적은 투자자 보호가 아닙니다. 바로 진입 장벽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코인 시장은 개나 소나 다 들어와서 돈 벌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신호등도 없고 면허증도 없고 필요 없는 공터였죠. 하지만 이제 월가의 기득권 세력들이 들어오려고 보니까 너무 난잡한 겁니다. 그래서 야, 이제부터 법 지키는 놈만 들어와, 돈 없는 놈들은 나가 하고 문을 걸어 잠그겠다는 겁니다. 규칙을 아주 까다롭게 만들어서 힘없는 작은 거래소들, 개인 투자자들은 내쫓고 월가의 대형 은행, 기관 투자자들만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지금 공사 중이라 시끄럽고 먼지 난리죠. 그래서 다들 불평하죠. 하지만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곳은 입장료 비싼 프리미엄 놀이공원이 될 겁니다. 그때는 개미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비싸서 조건이 안 돼서 못 들어옵니다. 지금이 그 문이 닫히기 직전 우리가 탑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무기,
바로 이웃나라 일본의 엔화입니다.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데 웬 일본 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8월 블랙 먼데이 폭락장 기억하시죠? 하루 만에 주식이랑 코인이 휴지 조각 될 뻔했던 그날, 그 원인이 바로 일본이 금리를 살짝 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엔화는 세력들이 시장을 무너뜨리고 싶을 때 누르는 리셋 버튼과 같습니다. 전 세계에 풀린 싼 엔화 자금, 소위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죠. 이걸 갑자기 회수하면 시장은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가 또 금리 올릴까 말까 하면서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 금융시장을 향한 경고입니다. 너네 말 안 들으면은 버튼 누른다? 이런 협박이죠. 단기적으로 엔화가 강세가 되면은 시장은 한 번 더 출렁일 겁니다.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세력들이 이 버튼을 누른다면 그건 개미들을 마지막으로 털어내기 위한 피날레 쇼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이 파도가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구명조끼를 입고 기다리면 됩니다. 파도가 지나가면 더 큰 상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 머릿속이 좀 정리가 되십니까?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세상에 공짜 뉴스는 없다. 모든 공포는 의도된 것이다. 지금 쏟아지는 악재들, 전쟁, 셧다운, 규제, 엔화, 이 모든 게 여러분의 물량을 헐값에 뺏어가기 위한 거대한 시나리오의 일부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무서워서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의도를 비웃으며 꽉 쥐고 버티시겠습니까? 지금은 전문 용어로 항복, 영어로 캐피툴레이션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개미들이 고통을 못 이기고 백기 들고 투항하는 시기죠. 하지만 역사는 말해줍니다. 개미들이 항복할 때가 바로 바닥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포기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싸게 사니까요. 그들에게 지지 마십시오. 투자는 머리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엉덩이 무거운 놈, 그리고 판의 흐름을 읽는 놈이 이깁니다. 제 말이 소설 같으신가요? 아니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시나요? 만약 후자라면 여러분은 이미 깨어있는 투자자입니다. 그런 분들은 혼자 외롭게 싸우지 마시고 지금 당장 댓글 상단 파란 링크 누르고 텔레그램 정보방으로 오십시오. 세력들의 시나리오, 그 뒷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적나라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인사이트를 깨우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시원하게 한번 눌러주십시오. 저는 내일도 진실을 파헤치는 송곳 같은 분석, 팩트 폭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백 프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